네, 4.15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이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정치부 이동석 기자와 함께 총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기자 먼저 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나요? 네,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놓고 연일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계속되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코로나19 대응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김 위원장이 제시한 코로나19 대응 재원 방안에 대해 오래된 추궁기 같다고 깎아내린 겁니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허한 방식으로 40조, 100조, 1000조를 이야기한들 우리 국민들은 믿지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 여당을 정면 겨냥했는데요. 안 대표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선거 전략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미 메르스 때의 4배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고 이런 가운데 선거 총괄 지휘봉을 잡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김종인 위원장은 원내 일당 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은 김근식 미래통합당 송파병 후보를 비롯한 송파 가불에 출마한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등 광폭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결국 이번 총선에서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이야기한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 태구민 서울 강남갑 후보하고 사실은 이 갈등을 좀 빚었었잖아요. 어제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 했나요? 네, 공천 과정에서 나만의 뿌리가 없다는 말과 등에 칼을 꽂은 발언이라는 말을 주고받은 김종인 위원장과 태구민 후보가 어제 만났습니다. 예. 김 위원장은 태 후보의 당선을 책임지겠다고 했고 태 후보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갈등을 봉합했는데요. 예. 태 후보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우리 당은 꼭 저는 필승할 것이다 이렇게 확고히 믿고요. 일주일 전이죠. 표 갈라먹기를 해선 안 된다며 무소속 출마자들을 비판한 황교안 대표는 영구 입당 불허 등 중징계를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예. 황 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했어라도 영구 입당 불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는 당대표는 파리 목숨이라며 종로 선거에나 집중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상현 후보 역시 지는 공천으로 문재인 정권을 돕는 사람이 황교안 대표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례위성정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이죠. 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요. 네, 우선 더불어시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선대위를 꾸리는 등 공식 선거운동에 착수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형제임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 자리엔 이천수 전 축구대표팀 선수가 자리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도 선대위를 열고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석을 채워 원내 교섭단체로 올라선 미래한국당은 이번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원유철 대표는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형제 정당이라며 정책 연대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두 개의 정당이 공동 선대위를 꾸려 선거운동을 하면 법 위반이라고 밝혀 비례정당과 공동 선거운동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총선을 보름 앞두고 그야말로 각 당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동석 기자였습니다.